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에 실시된 22번 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였죠. 이 멀티링규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진짜로 다르게 느낀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느껴. 어떨 때? 그렇죠. 하나의 언어, 그러니까 모국어를 사용할 때와 제2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완전 진짜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바로 다중언어 사용자는 사용한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고 반응한다. 이렇게 쉽게 답을 쳤습니다. 자, 물론 문제가 쉬웠는데 또 우리는 여기에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some, 굉장히 중요하죠. others, 이거 some others 나오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 다음에 one 나왔고요. 그 다음에 another,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physiological reactions, 이게 이제 생화학적인 반응이고요.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추동되는 결정,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결정이 서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컨스트럭티비즘이 있고요. 이게 구성주의인데요. 너무너무 잘 나오는 기본 철학 개념이죠. 그 다음에 embodiment, 이것이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화, 그러니까 추상화된 게 아니라 그 추상화된 것을 구체화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체현,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체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들이 embodiment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가 보이면 우리는 땡큐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능에 만약에 나오거나 이 시험에 나올 때 이 단어가 보이면 우리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와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를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이제 큰 차이를 내는 문제죠. 추상화가 아니라 추상화의 반대인 구체화, 그 다음에 이제 체현이라는 것은 예수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지구에 왔잖아요. 원래는 그 하느님 보이지 않는 영이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체현입니다. 이제 구현, 이렇게 체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제 이걸 하나 더 해서 이거를 이제 physicality라고 해서 꼭 알아두십시오. 단어. 이게 이제 육체화된 건데요. 육체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요 단어 나오면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땡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변화 이런 단어 나오면 잠시 멈추고 리듬을 좀 타야 됩니다. 이 구문을 딱딱 할 때 이런 단어 보이면 좀 리듬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상위 2%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기침이 나오다 보니까 말을 중간에 이렇게 잠깐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 낫지가 않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벌써 이렇게 된 지가 한 2달 되는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배경 지식, 컨스트럭티비즘이 있는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컨스트럭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를 통해서 이 감정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자, 또 문화적인 맥락이 구조죠. 구조. 언어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나 이 문화적인 맥락이나 언어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 글은, 이 감정이. 그래서 여러 언어 하는 스피커스들은 이 멀티링규얼스가 스피커스, 여러 언어를 하는 스피커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언어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각 언어에서. 그러니까 제1언어, 랭귀지 1, 모국어, 랭귀지 2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각 언어가 랭귀지 1일 때, 랭귀지 2일 때마다 그 언어에서 다르게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중개되고 매개된다는 거죠.
매게 되기 때문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 기출입니다. 사피어-월프 가설이라고 기출된 문제인데 언어가 결정한다는 언어 결정론이 있고 언어의 상대성이 있습니다. 약한 버전이고 이건 강한 버전인데요. 언어가 결정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을, 사고를. 그러니까 스피커들이 쉽게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개념 이상을. 인코드된. 그들의 언어 안에서 해석된 틀, 개념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linguistic determinism이 있고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언어는 영향을 미쳐. 그러나 완전히 통제하는 건 아니야. 생각을 하는 이제 약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언어마다 그러니까 언어마다 다른 인지적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지가 머릿속에 있는 인지가 물리적인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지가 신체적으로. 이거 굉장히 꼭 알아두시면 꼭 써먹습니다. 이거 꼭 써먹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하고 일치하냐면 인지 이론인데 인지가 우리 신체로 구체화되고 체현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몸의 상태, 그러니까 physiological reaction, 이렇게 생리학적인 반응과 같은 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얽혀 있다는 거예요. 언어 과정과. 그러니까 언어가 이런 생리적인 반응도 일으킨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L1, 그러니까 모국어에서의 그런 저주된 그런 단어들은 트리거, 일으킨다는 거죠. 빠른 심장의 박동, 그러니까 저주의 말 같은 거, 욕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심장이 빨라지고 그러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죠. 반응에. 뭐와 비교해 있어서 L2에 비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어로 들었을 때하고 뭐 일본어로 들었을 때 뭐 혹은 러시아어로 들었을 때 반응과 실제 모국어에서 반응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이게 신체라는 뜻입니다. 꼭 아십시오. physicality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육체적인 마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현돼요. 신체로 구현, 체현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구체화되는 거죠. 자, 2025년 3월에 실시된 29번 문제, 2025년도에 실시된 29번 문제도 이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모르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인간의 지식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화된 거죠. 여기서 이제 별표 주고 화신이라고 했는데 이 신체로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inbody라는 것은 이게 body가 물리적인 거죠. physical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hysicality라는 거죠. 이게 뭐냐? 표현이에요. 표상이고 표현인데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어떠한 성질을 근데 만질 수 있고 물리적이고 볼 수 있는 형태로 개념이 표현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abstract 이게 추상화된 개념이 표현되는 거죠. 뭘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게 embodiment예요. 이거 꼭 단어 이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를 공부해야 90점이 넘어갑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비록 그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multilingual, multilingual이 뭐냐면 native 그러면 native 스피커처럼 이게 이제 모국어 사용자죠. homeless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unelderly 그러면 이게 노인 이렇게 하듯이 이게 그러는 겁니다.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진짜로 이것도 진짜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진짜로 다르게 느낀다. 이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트가 뭐냐면 요거 멀티링규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로 다르게 느낀다는 거. 그쵸?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컨세션이죠. 자, 멀티링규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짜로 다르게 느낀다요. 자,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사물에 관해서 뭐 할 때 일언어, 모국어를 사용할 때와 versus 자, another, 다른 언어 L2를 사용할 때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가능성, 무슨 가능성인가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하다, 겁먹게 하다, 겁먹을 가능성, 당황할 가능성. 자,
curse word나 이 tab 이거는 이제 금지된 어고 이거는 저주어. 저주어와 금지된 어에 의해서 놀랄 가능성은 자 change 바뀐다. 뭐에 따라 depend on이죠. depend on. 뭐에 따라 다르죠? 네이티브 언어이냐 세컨드 언어이냐에 따라서 바뀐다.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되셨습니까? 이 be lettered가 뭐 여기서 말하는 feel이죠. feel. 그리고 다르게 느낀다. 이게 different가 되겠죠. different 꼭 아시기 바라며 native and second language가 여기서는 one language versus another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잘 바뀌는 거 이걸 제가 늘 말하지만 sim과 rim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 생각나시죠? 하도 많이 해서. 자, 그 다음 여기 나왔네요. 보세요. 원래는 speak of the multiple language. 원래는 이 multilingual이라는 것이 speakers of multiple languages의 줄임말이죠. 이것도 가능성인데 뭐의 가능성입니까? 그렇죠. multiple language 스피커의 가능성이죠. 그렇죠. 스피커들의 느낄 가능성. 이렇다는 feel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래고 이게 줄어든 거죠. reduce 된 거죠. reduce. 자,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 이게 딱 꽂혀야 됩니다. 이런 거에. 멀티플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자, not only 나왔네요. not only but 나왔으니까 자,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보고해요.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보고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것 뿐만 아니라 not only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것을 조금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but also를 기다릴 수 있는 인력도 갖춰야 돼서 그들의 body예요. body가 다른 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이건 물리적인 반응, 이건 정서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반응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반응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머리도 다르게 정서적으로 이끌리는 결정을 한다. 그쵸? 이거는 정신적 반응이죠. 이건 정신적 반응. 그 다음에 이거는 생리적 반응, 물리적 반응 이렇게 여러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자, 멀티플 언어라는 사용자들은 자, 보고를 해서 말을 해요. 느낌이 좀 다른데 그리고 이 신체도 또 다르게 여러 가지로 생리학적인 반응을 하고요. 그들의 정신, 머리도 다양하게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결정을 내요. 뭐에 따라서? depend on이죠. across가 여기서는 depend on으로 쓰였죠. 언어에 따라서. 지금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말을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feeling, emotion에 관한 내용이고, 자, 이거는 physical 반응이고, 이거는 정신의 반응이죠. mind의 반응. 이 multiple language를 사용하는 스피커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between 나오면 여기가 end가 중요한 거죠.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놔도 되는 거죠. between 할 때 이거 좀 챙기십시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A and B 이렇게 여기 나온 end는 이렇게 묶인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 반응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돼야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병렬이 됐죠. 병렬. 긍정적, 부정적 반응과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emotion이죠. emotion. 그러니까 정서, 감정과 언어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다양한 또 various 나왔네요. 여기서 지금 not only but also로 또 various를 변했고 different 여기 different 엄청 보이죠? 여기 change 보이십니까? 여기 differently 이거 보이셔요? 이렇게 예, 이런 것도 조금 잘 챙겨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요 vary하고 change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봐두는 게 쉬운 문제를 통해서 봐두면 어려운 문제 볼 때 이거 가지고 또 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이 이모션과 언어 사이에
정확한 관계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그래서 보시면 for some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for some 나오고 for others 이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거죠. speakers죠. 몇몇 speakers, multiple language를 사용하는 speakers들의 몇 명은 L2죠. L2 두 번째 언어는 carry 더 긍정적인 함축 의미, 여기 함축 의미를 갖는데요. 두 번째가. 왜냐하면 두 번째 언어가 관련돼 있대요. 뭐와? 자유, 기회, 그 재정적인 그런 그 다음에 이거는 박해죠. 박해로부터의 탈출과 같은 좋은 뜻으로 쓰이는 반면에 네이티브 L1은 파지트 가난과 이런 어려움과 연관돼 있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 이번에는 반대죠. 반대. 우리 아까 이게 L1 이게 L2는 좋았고 여기 L1은 나빴다. 근데 여기는 뭐겠습니까? L1이 좋고 L2가 나쁘다겠죠. 그래서 L2가 세컨드 랭귀지가 자 어려움 그렇죠? 어려움 도전 2주 이후에 도전 그다음에 차별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춰야죠. 이런 단어 멈춰야 합니다. 그냥 빨리 내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렉 나오면 멈춰야죠. 가까운 관계 릴레이션십의 부족 또 반면에 이게 뭐예요? L1은 어떻다? 이제 굉장히 좋은 거 패밀리 가족 친구 그 다음에 사람 부모의 사랑과 같은 것과 연관돼 있다. for some, for others 이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단어 좀 보시고 가시면 con이라는 것은 함께 notate라는 것은 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의미하다. 그래서 이게 내재적으로 imply 그러니까 함축되고 문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어가 문자 그대로를 넘어서죠. 문자 그대로의 정의를 넘어선 거예요. implication 함축 뉘앙스라는 뜻입니다. persecution 그냥 참고로 보시면 per는 thoroughly 완벽하게 이런 파괴 이런 뜻이고요. seek은 따르다 추구하다는 뜻이어서 무자비하게 어떤 사람을 쫓아가죠. 그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들을 막 또 무자비하게 쫓아가는 행위 이런 압제 그 다음에 뭐 harassment 뭐 희롱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대상화 그러니까 그 희생화하는 거죠. 희생자를 만드는 거죠. 차별 이런 데나 멈춰야 돼요. abuse. 자 참고로 그냥 단어 공부한 겁니다. 자 and 중요하죠. and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귀결해주고 정리해준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준다. 많은 뭐예요? 그냥 또 많은 이러면 안 돼요. 많은 speakers of multiple language. 우리 여기서 이런 것들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풀네임 이거였죠. 생각나십니까? 네. 그래서 some speakers of multiple languages, other speakers of multiple languages가 되는 거고 여기도 many니까 many speakers of multiple languages.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론은 중간 여기서 이건 명사로 쓰인 겁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겠지만 가운데에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some 어떤 사람은 L2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개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믹스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됐나요? 이렇게 믹스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라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둘 다 가지고 있다. 어디든가에. 그리고 믹스되어 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경험이 뭐와 연결된 그렇죠. 각각 언어에 따라서 L1이냐 L2냐에 따라서 둘 다가 다 섞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중언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고 반응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글의 단서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답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물론 다 비슷한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대조, 아까 말한 some, for some, 여기 for others, whereas, 이거는 결론을 내줬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A가 서로 다 다르다니까 A가 A로 갖다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 differently, change, different, various, 요 특히 various of change 꼭 기억하십니다. 변화.
for 꼭 찾아야 되고 for others 여기서 some others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도 한번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건 언어에 관한 내용이고요. 뭐 language, another language, native language, second language, each language, multiple languages, languages 이렇게 language를 많이 썼다는 얘기고, 이건 사람이죠. 요 사람, speakers, some 정도 speakers, other speakers, many speakers, 여기도 speakers죠. 다르게 느끼고 정서적으로 다르게, 그다음 네거티브 감정, 이거 함축 이런 단어들이 다 비슷하게 쓰인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freedom, opportunity, 이건 좋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나쁜 거. 이런 거 특히 나오면 멈춰야죠. 자, 언어가 10번 나왔고요. emotion 2번, different 4번, feeling 2번, native, positive, negative, there, each, 이렇게 some others 중요하죠. 언어들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대조 보시면 some others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쓱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반응,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결정, 네이티브, 세컨드, 포지티브 감정, 네거티브 감정, 포지티브 컨노케이션, 이건 나쁜 어고, 이건 좋은 뜻이고, 이건 나쁜 뜻이죠. 이건 좋은 뜻이고, 이건 나쁜 뜻. 자, 이제 주제 보겠습니다. 네이티브이냐, 세컨드 랭귀냐에 따라서 감정적인 함축 의미가 대조를 이뤘죠. 그 다음에 바이랭귀얼 마음, 두 가지 마음이죠. 필링도 나눠지고 자아도 나눠지죠. 여기서 S 같은 게 중요합니다. 언어들을 언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언어를 말할 때 언어가 감정, 아이덴티티, 바디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